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국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파워 디렉터의 정석 컨텐츠를 영상으로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좀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좀 바쁜 일들이 지금 많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부터 또 꾸준히 올리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못 올려서 기다려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 디렉터의 정석 지난 시간까지는 레이어와 마스크의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키프레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아마 한 두세 편으로 나눠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키프레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키프레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PIP 디자이너라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키프레임의 개념과 어떻게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키프레임을 응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갑니다. 이번 키프레임 영상 시리즈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준비물은 바로 곧 다가올 할로윈 분위기에 맞는 음산한 배경 그림과 마녀 실루엣 그림입니다. 이 준비물들을 구하시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그림 파일 2개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나오는 링크들은 픽사베이라는 창업적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사베이가 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픽사베이의 구체적인 사용법,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게 영상 초보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청하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첫 번째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그림을 다운 받아주세요. 이 다운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링크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링크로 가서 여기서 다운 받으실 때 PNG 있죠? PNG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 두 가지를 모두 다운받으셨다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키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능인 PIP 디자이너의 기능부터 알아보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키프레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 디렉터를 미리 켜놨거든요. 여러분들은 파워 디렉터를 켜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샘플들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우스로 전체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그냥 다 없애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운받은 사진 파일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그림 파일들 다 불러오셨으면 일단 이 배경 그림 있죠? 배경 그림을 1번 트랙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해서 안 보이지만 이게 마녀님 그림이거든요. 마녀님 그림은 두 번째 트랙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녀님 그림이 나왔죠.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마녀님의 원래 그림색이 검은색인데 파워 디렉터에서는 투명 배경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본 배경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색일 땐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트랙에 배경색을 깔고 가져오시면은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예고드린 대로 이 키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PIP 디자이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키프레임과 연관된 기능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학습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PIP 디자이너라는 곳입니다.
외국 유튜버 분들 중에는 핍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PIP는 Picture in Picture, 이거를 줄인 말이고요. 이게 사진 속의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 개념 배울 때도 배웠듯이 사진 위에 또 다른 사진을 올려서 어떤 장면 안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Picture in Picture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PIP 디자이너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항상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 소스들을 조절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쉽게 그림을 이동시키고 크기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PIP 디자이너를 쓰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프레임 기능을 이용하려면 미리 보기 기능보다는 PIP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크기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고 세밀한 조정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을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는 PIP 디자이너를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PIP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이런 조정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 디자이너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타임라인 위에 올려진 영상 소스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녀님 소스, 이게 마녀님 소스인데 이거를 조절하고 싶으시다. 그럼 그냥 이 위에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PIP 디자이너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크기나 각도 이런 걸 조절하실 클립을 타임라인 위에서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게 약간 파란색이죠. 여긴 위에 회색인데 여긴 지금 약간 하늘색 빛깔이 돌죠.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고, 한 번만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 도구 툴을 클릭하고 그리고 맨 위에 PIP 디자이너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더블 클릭하든 아니면은 도구로 들어가서 PIP 디자이너를 선택하시든 간에 PIP 디자이너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일단 PIP 디자이너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좀 Object Settings, Chroma Key 이런 식으로 몇 개 한 5줄짜리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지금 이게 사실 익스프레스 모드라고 해서 PIP 디자이너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이런 익스프레스 모드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스 모드는 쉽게 해보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익스프레스 모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어드밴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상단 PIP 디자이너의 최상단 중간에 있는 익스프레스와 어드밴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중에 저는 어드밴스드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메뉴로는 고급이거든요. 고급 메뉴. 고급 모드를 써야 익스프레스 모드보다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프레임 기능을 쓰시려면 무조건 어드밴스드 모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스프레스 말고 고급, 즉 어드밴스드를 선택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가 이렇게 처음 볼 때만 되게 복잡해 보일지 여러분들이 처음 쓰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 어드밴스드가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드밴스드를 선택해 주셨다면 키프레임을 쓸 때 필요한 기능들은 다 여기 첫 번째에 몰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Object Settings라고 있죠.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좀 쭈루룩 엄청 길게 나오죠. 키프레임은 이 기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position, scale, opacity, rotation, anchor point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오늘은 키프레임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드리진 않을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개체 설정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position, 위치입니다. 위치. 그리고 이건 단어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저희가 미리 화면에서 이렇게 여기도 미리 보기 화면인데 여기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위치를
어쨌든 이 포지션은 영상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싶은 클립, 내가 선택한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이겠죠. 그런데 여기 X랑 Y가 보이시죠? X, Y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보통 저희가 좌표 같은 걸 찍을 때 X축, Y축 이렇게 해서 좌표를 정하잖아요. 이게 그 X축과 Y축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에서는 중심점이 근데 0, 0이 아니고 0.5, 0.5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녀님을 가장 중앙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X를 0.5를 넣고 Y도 0.5를 넣으시면 완전 중앙에 위치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좌표를 중심으로 영상 소스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좌표가 0.5보다 작아졌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영상 소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또 좌표가 0.68로 커졌죠. 그리고 중앙보다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또 Y가 0.5보다 커졌죠. 이번에도. 그리고 Y를 또 0.5보다 위쪽으로 움직이면 Y가 0.5보다 작아졌죠. 그래서 좌표가 위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좌표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밑에 is in, is out 이렇게 있는데 한글판에는 뭐 점점 가까이랑 점점 멀린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번역이 좀 참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능은 이건 키프레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키프레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번역에 대한 내용도 그 키프레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은 한글로도 스케일인데 이것도 번역이 참 애매하죠. 뭐 다른 건 다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하면서 한국어로 그냥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케일은 영상 소스의 크기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영상 소스의 크기가 1920 곱하기 1080 즉 FHD, Full HD인 경우 폭과 높이가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1을 넣고 하면은 여기 이걸 0.5 다시 가운데로 보내볼까요? 가운데로 보내보면 이게 지금 1920, 108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1920, 1080의 비율을 꽉 채우면은 16대 9거든요. 비율을 나눠보면 이 16대 9 화면을 꽉 채운 그림일 경우에는 1대 1 이 높이와 너비가 둘 다 1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높이는 꽉 차 있지만 너비가 꽉 차 있지 않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1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케일에서 크기를 변경해 주실 때는 이렇게 잡고 그냥 크기를 마음껏 줄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가로랑 너비랑 높이를 조절하고 있는데 너비를 조절하면은 높이도 같이 동시에 작아지죠. 그래서 크기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유지되는 게 싫고 난 가로만 늘리고 싶고 세로만 늘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그냥 저희가 미리 보기 화면에서 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바를 움직여서도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실 때는 여기 보면 Maintain Aspect Ratio 이 체크를 풀어주시면 이 너비와 높이를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도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또 응용 영상 같은 거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할 거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Is in, Is out은 항상 키프레임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opacity가 있는데 opacity는 불투명도라고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상 소스가 원래 우리가 쓰는 영상 소스들은 100% 불투명한 소스들입니다. 근데 이걸 점점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불투명한 뚜렷한 이 100%인 오패시티를 이렇게 점점 내리면 보세요. 지금 투명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0까지 내려버리면 완전 투명해집니다. 불투명도가 0이라는 건 투명도가 완전히 투명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0일 경우에는 완전 투명하고 불투명도를 완전 올리면 뚜렷해지고, 이게 바로 오파시티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녀님 예시로는 블렌딩 모드를 정확히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관련해서는.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블렌딩 모드, 근데 잘 사용하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반드시 다음에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이 시계 표시 있죠? 이 시계 표시랑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키프레임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배우지 않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은 로테이션, 한국말로 회전입니다. 이 로테이션을 이용하면 영상 소스를 회전시켜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마음껏 돌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내가 몇 도로 조절하고 싶다, 이거를 정확히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80도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쉽게 바로 180도 이렇게 가고요.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PIP 디자이너를 이용하시면.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90도로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플러스로 돌아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땐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돌려서 조절하셔도 되고, 숫자를 직접 넣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350 이렇게 주고,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직접 넣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각도가 있으시면 그걸 직접 수치 넣으실 때 쓰시는 용도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밑에 있는 is in, is out도 키프레임 기능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앵커 포인트인데요. 이거 한국말로 고정점으로 아마 번역되어 있나요? 근데 이 고정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이 그림 파일이 움직일 때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점이 어딘가면 이 초록색 앞쪽 모양 있죠? 이게 고정점입니다. 또 고정점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회전시킬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로테이션에서 회전시켰죠. 회전시켰을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돌릴 때. 그렇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정점을 바꾸면은 바꾼 쪽 회전축이 바뀌어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이 고정점을 이 마녀님의 빗자루 끝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회전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고정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신기하게 고정점이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할 때도 여기를 기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림 파일을 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 그것이 앵커 포인트 혹은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에 쓰이는 이런 개체 설정 부분은 다 끝이 났고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추가로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기능들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뭔지. 보면은 크로마키가 있는데, 크로마키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뒷배경이 초록색인 영상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스들을 그린 스크린 소스라고 하는데, 크로마키는 이런 그린 스크린을 이용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번에 이것도 따로 영상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크로마키 같은 것도 개념이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면. 그래서 뭐 그냥 체크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찍으면은 색깔이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기능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자세히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크로마키는 이 정도로 개념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border, 그 다음에 테두리죠. 테두리는 이건 뭐 그냥 쉬워요. 여기 클릭을 하면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테두리가 생깁니다. 무슨 약간 스티커 같이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두리가 생기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굵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굵기를 흐릿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블러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아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opacity,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이거는 투명 반투명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의 색깔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넣으실 수 있고요. 네 가지 색깔 그라디언트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섀도우를 보시면은, 섀도우는 그림자죠. 이 영상 소스 밑에 그림자가 생기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밑이든 아니든 어떤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길 수 있게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해보면 뭔가가 지금 살짝 생겼죠. 근데 이게 그림자가, 얘가 원래 검은색 그림이어가지고 지금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검은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그림에 분홍색 그림자가 생겼죠.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턴스, 거리를 조절하면 그림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러를 올리면 또 그림자가 흐릿해집니다. 이렇게요. 흐릿한 그림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까 테두리와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섀도우 디렉션에서는 이렇게 각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각도를 조절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 직접 각도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섀도우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리플렉션, 반사는요, 영상 소스가 물에 반사돼서 비치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에 똑같은 영상 소스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물에 비친 것처럼 여기 은은하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 너무 흐릿하죠. 기본 기능이 물에 비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 밑에 오파시티를 올려주시면 그래도 70%일 때보다는 조금 더 뚜렷한 색깔을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오파시티가 100%로는 안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는 이게 100%가 됐었는데 지금 뭔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디스턴스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도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하 대칭으로 원래 그림에 다른 그림이 밑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이 이 리플렉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이 플립인데요. 이게 한글 번역이 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자막으로 달아 놓겠는데, 이 플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마녀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그림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좌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360도 돌릴 거예요? 그럼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360도로
돌려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플립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플립을 체크를 하시면 갑자기 뒤집혔네? 라고 생각하시면 플립은 위아래를 뒤집거나 좌우를 뒤집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를 바꾸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좌우로 바꾸면 짠! 자, 왼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아까 오른쪽에서 날아가는 모양에서. 그리고 이 플립 체크를 다시 풀어주시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 플립입니다. 이 플립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구한 영상 소스가 좌우 방향 때문에 쓰기가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플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플립도 체크 풀고, 그 다음에 페이드인데요. 페이드는 이거는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형성해주는 기능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알려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페이드 기능은 말하자면 여기다 체크를 하면 영상 소스가 점점 나타났다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여기다가 Enable Fade In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없죠? 근데 플레이를 해보시면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Enable Fade Out에 또 체크를 해주시면 점점 나타났다가 조금 기다리면 또 점점 사라지는, 이거를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이건 키프레임을 배우시면 쉽게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페이드는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두 기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3D 세팅, 마지막에 3D 세팅인데 장담컨대 3D는 절대 쓸 일 없고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2011년 10월 현재 절대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예전에 왜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 안경알이 나눠져 있는 3D 안경 아시죠? 꼭 빨간색, 파란색 아니라도 그런 입체 영상 보는 그런 안경들 있잖아요. 그런 안경 쓰고 보는 3D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기능인데, 그게 파워 디렉터로 쓰면은 되게 영상이 어설프게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새 그런 영상을 거의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3D 세팅은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상으로 PIP 디자이너의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키프레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PIP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어떻게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는 건지 그거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